네,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오늘 시장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도 7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94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70포인트라는 지수대 자체는 굉장히 좀 큰 지수대거든요. 특히 이제 2000에서 2200포인트 정도의 10년간의 박스권을 경험했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수가 굉장히 낯설어요. 여러분들도 다 낯설 거고요. 특히 최근 10년 동안 주식을 해보셨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시장에서 저희 고객들, 뭐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랑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미쳤다, 뭐 이러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재밌게 코스피가 미쳤어요라고 좀 지었는데, 일단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얘기를 좀 해보시고, 이게 이 시장이 과연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오늘도 오후에 제가 제 고객분, 꽤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 이게 겁이 난다 이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빠질 것 같을지라든지. 일단 그것이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십자를 잘 맞췄다고 제가 좀 자랑 삼아 써놨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녹십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차- 보시면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늘 17% 올랐고, 지난주 요때인가요? 그죠? 요때 정도 좀 자세히 보면은 모더나 관련 CMO 쪽 수혜주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제 거 텔레그램에도 좀 따로 기사를 또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녹십자밖에 없다라고 아마 한 종목 찍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뭐 모더나 관련주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 녹십자를 말씀을 드렸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후보군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시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렇다더라 하는 설만으로도 이렇게 17%씩 급등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녹십자를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CMO 쪽 매출이 1분기에도 찍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더나 쪽 백신 CMO 쪽 물량이 위탁 생산이 녹십적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1분기 실적은 좋은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논리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얻어 걸렸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얻어 걸렸다 이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실적이 언제 정도에 꽂힐 것 같다, 꽂힐 수 있다라는 기존의 스터디가 병행이 돼야지 이 종목들을 매수해서 며칠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생각했던 논리 이외의 다른 모멘텀이 재료들이 붙여져서 오늘처럼 급등이 나올 때는 어떨까요? 기분이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종목 스터디를 계속 하셔야 된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버틸 수 있고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빠지더라도 더 살 수가 있고요. 알고 있어야지 올라가더라도 팔지 않고 끝까지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은 종목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좀 살펴보시고 좀 스터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제가 하루에 두세 개씩은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뽑는 거 아닙니다. 그냥 뽑는 거 아니고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 그리고 테마주, 소위 잡주라는 거는 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쪽을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저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다 하셨겠죠? 다 하셨는데 구독, 좋아요 뿐만이 아니고 친구분, 지인들한테 소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통화를 좀 드렸는데 나만 알고 싶어요가 대부분이에요. 저만 알고 싶다. 굳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 또 종목이 희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많아지면 많을수록 제가 좀 더
기분이 좋으면은 더 좋은 종목,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구독, 좋아요, 친구 소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자랑을 좀 해봤고요. 다시 PT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을 좀 봤을 때 제가 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 내용은 오늘 그 한국경제TV 오후에 그 파이널 체크라는 프로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한 건데 자세히 보자고요. 현대차 그룹주가 급등이 나왔고 2차전지 주식이 날랐고요. 날른 이유는 이 GMP 3차 벤더 선정 관련해서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같이 선정이 된 거죠.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요. 했는데 삼성 SDI만 써놓은 이유는 첫 번째 뭘까요? 삼성 현대그룹주에서 삼성 벤더가 수주로서 물량이 있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옛날 과거에 오너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럴 때는 조금은 같이 융화되기가 힘들었어요.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세대 경영인들, 지금 3세대 그룹에 있는 회장님들이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요. 이런 소통의 리더십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그 회사에 도움만 된다면은 자기네들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싸우려 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좀 상생을 한다라는 게 최근의 화두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현대차의 eGMP, 이거 eGMP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전기차 만드는 거에 복합 솔루션을 eGMP라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부품 같은 부분의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를 원샷으로 만들 수 있는 현대차의 차세대 플랫폼을 eGMP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eGMP의 배터리의 3차 선정에서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이 선정이 돼서 보시면 SK이노베이션 볼까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무거운 주식이 21% 올랐어요. 장중에 25%까지 올랐고요. 이건 미친 거고 맞습니다. 제가 SK이노베이션 25% 오른 거 처음 봤고요. 그리고 또 현대위아 상한가 친 거 처음 봤습니다. 현대위아 상한가 처음 봤어요. 현대모비스 장중에 거의 20% 올랐죠. 20% 오른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회사 들어간 14년,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15년 차 됐네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라 보시면 돼요. 시장에 더 갈 수 있겠어요? 더 갑니다. 어디까지요? 찍어드릴게요. 3,300포인트. 일단 3,300. 일단 코스피 지수 1차 목표 3,300. 갑니다.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지금 좀만 오르면 1000포인트죠.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시총 1위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 그럼 제약바이오 쪽을 소위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베이스가 아니고 기대감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모른다 치고 2000포인트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2900포인트 사상 최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코스피는 갑니다. 3300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뭐 3299도 간 거고요. 3200 넘으면 얼추 맞췄다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목표가, 삼성전자 목표가가
처음으로 10만원 넘는 증권사 하우스들이 등장을 했고요. 11만원짜리도 오늘 하나데이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고, 하이닉스도 지금 14만원짜리 목표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12만 6천이니까 10%만 더 가면은 뭐 14만원 나오는 거니까, 뭐 좀만 더 가면 3,000포인트는 기본으로 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어려워서 못해 먹겠어요, 불안해서 못해 먹겠어요, 이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모비스가 20%, 위아가 상한가를 찍은 것처럼, 위아 시총 얼마죠? 시가총이 1조 4천억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이 막 상한가를 쳐버리니, 그죠? 그러면은 시장 유동성은 진짜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돈에서는 주식이 움직이지, 그렇죠? 돈에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사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사는데.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은, 그죠? 개인들이 또 1조를 샀어요. 기관들은 또 1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팔라 그래요. 팔라 그러세요. 연기금 3천억 팔고요. 투신 3천억 팔고요. 아마 느낌상으로 투신은 펀드 환매거든요. 펀드 환매. 여러분 정신펀드 가입하고 계시죠? 근데 어느 순간 작년부터 정신펀드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펀드 거치식도 안 들어가십니다. 왜냐면 내가 하는 게 낫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펀드로 돈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요 투신 물량이 펀드입니다. 펀드.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 뭐 연기금이야 그랬다 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관들은 어찌됐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면서 이렇게 시장을 땡기니 시장이 한동안은 강력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고, 강력할랑 말랑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배터리의 3차 벤더에 포함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때마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시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뭐 여타할 상승세가 없이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재미없는 주식에서 오늘 빵 하고 8% 급등이 나와서 주가가 신고가를 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금 이동이 됐냐 하면, 시장이 너무 오른 거는 나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좋았는데 안 움직였던 것들은 좋아질만 하니까는 강력하게 땡기는 겁니다. 현대차 8%, 그죠? 현대모비스 12%, 위아 상한가, 제가 말씀드린 현대오토에버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죠? 저 5만원대부터 추천드렸는데 14만 8천원 12%,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다 이게 아니고, 현대차 그룹 쪽, 자동차 이쪽은 최근에 횡보하고 그렇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들이댈만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들이댈만 했다. 편하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못해요. 환경 나가서 출연을 이런 얘기 못하죠. 들이댈만 한 거니까. 이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해볼만한 상황이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원래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막상 과거 같을 경우는 어제 안 좋은 뉴스는 2차전지 쪽에서는요, 뭐예요? 전기차 보조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 뉴스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 나오면 전기차 관련주는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근데 안 빠져요 지금. 악재는 저리 개나 줘버려라 하고요, 호재만 강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 진짜로 평생 만나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때 돈 많이 버세요. 어찌됐든 제가 여기 써놨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원래 하고 있었고,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양극재 기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누구도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LNF. 그래서 오늘 나르샤에서 나른 거죠. 근데 삼성 SDI 벤더인데
삼성 SDI랑 양극재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은 또 역시 어딜까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신고가를 썼죠, 그죠? 에코프로 BM이에요, 역시. 이걸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저기 놀라지 마세요. 뭔가 흥분하지 마세요.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2000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게임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죠?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의 벤더죠, 벤더. 합작법인 설립해서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 통해서 양극재 납품을 하고 있었죠. 삼성 SDI에. 이거 다 아시잖아요. 전기차 하시면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어찌됐든 삼성 SDI는 처음 3차에 포함이 됐으니, 그리고 3차에 포함되는 물량은 2023년도에 아이오닉 7부터 포함이 됩니다. 아이오닉 7부터. 지금 나오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삼성 SDI 쪽에 납품하는 벤더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삼성 SDI에 2차전지 스태킹 장비를 납품하는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건 별로 안 올랐는데, 그죠? 요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갖자 이거예요. 참고로 올해 수주 1조 넘습니다. 겁나 좋습니다. 근데 안 움직였죠. 중소형주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 신고가 나면 아 이랬구나. 박 선수가 이래서 얘기해줬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약바이오 쪽은 셀트리온유는 약했죠. 서정진 회장 지분 관련 것 때문에. 어찌됐든 박셀바이오는 오늘도 올라서요. 미쳤어요. 이것도 미쳤어요. 박셀바이오가 작년 10월 20일 날 저점이 10,000원이거든요. 오늘 20일만 7,400원이니까 몇 배? 20배 났어. 20배. 20배. 이거는 뭐 비트코인보다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얘기하다가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오플로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른 거는 고바이오랩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것도 진짜 지지난주인가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바이오랩. 이게 이렇게 오르고 시간 외로 상한가 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박셀바이오 상한가 막 이래버리니까 안 오른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규 상장주 한껏 했었던 거를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가 있지 하다가 그래도 올해 11월 12월에 한 칼 했었던 피플바이오가 쉬고 있네요. 급등 나왔다가 11월까지 17,000원짜리가 8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원대에서 2달 붙이면서 쉬었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피플바이오 안 오른 거 알 텐데 한번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추천은 아니고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을 맨날 쳐다보고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필이 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 차트는 이렇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안 오른 섹터, 아까 우리가 여기서 현대차 자동차 쪽이 한참 박박 기다가 2달 동안 투자자들의 뭔가 답답함을 대변해 주다가 오늘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확 날랐는데 OLED 쪽도 안 움직였단 말이죠. OLED 쪽도 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독산네오룩스 또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소재 쪽에서는 PI 첨단 소재, SKG 코어랑 PI죠. 뭐 어째 그랬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PI 첨단 소재,
오늘 안 올랐죠? 그지? 뭐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오른 거 전혀 없고요. 오늘은 심지어 음봉이고. 뭐 있었 아까 뭐였죠? 덕산네오록스.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제가. 저 덕산네오록스는 제가 사면 먹어요 항상. 네오록스도 안 올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이디어는 아이폰 5G 모델 판매 호조, 이거 뉴스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전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답한 건 이거예요. 어떤 거 맞췄다고 거기로 포로록 쫓아가서 거기에서 뭔가 가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처럼 이런 시장의 흐름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 솔직히 제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욕하시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사고의 전달 과정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욕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쳐다보면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아침에 제가 재료 말씀드린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장에서 소문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뭐 자료가 나왔고 겸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뭐 오늘도 한 3% 올랐죠? 그쵸? 3% 오른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죠? 어찌됐든 자랑 안 하고 그냥 제 원래 생각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주식 투자할 때 잘한다고 잘한다고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요. 소위 이제 실적이라 그래요. 실적. 증권사 직원들은 그 실적이 최고치에 달아서 막 어깨가 으쓱될 때 있어요. 그러면은 고점이에요, 거의. 실적의 고점.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돈을 많이 벌어도 차를 사면 실적의 고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하던 대로 겸손하게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저 편집하는 것도 책도 샀는데 지금 못 읽고 있어요, 지금. 편집도,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그 시간을 뭔가 할애하는 것보다는 그냥 종목을 열심히 찾고 프리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일단 한동안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친구 소천. 이거 이제 몇 번 해보다 보니까는 이제 부끄럽지 않고 바로바로 나오네요. 구독, 좋아요, 친구 추천. 그죠?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도 제가 뭐 자료 잘 살펴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시장 얘기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진짜로 장이 미쳤는 게 아니고요. 요런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릴게요. 시장이 미치면 나도 같이 미쳐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과거에 주식을 해오셨던 분들의 편견입니다. 지금 편견만큼 주식의 수익을 못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나쁜 것이 없어요. 시장에서 순응을 하시면 되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잘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